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달성군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꺼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창면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취재 뒷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태우 본부장, 백경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경록 기자께서는 엊그제 그 지역 사회 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여하셨는데요. 네. 대구시 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초청한 전문가들 모두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깊고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됐었습니까? 대부분 이제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 판단에는 네. 그 전문가 이상의 분들이시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발언도 오가고 했던 걸로 네네.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5월 30일 가창면 주민 대상으로 수성구 편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 진행된 내내 거의 고성만이 오갈 정도로 해서 결국 파행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가창면 내 찬반 주민들과 그 외 달성 군민 그리고 이런 분들을 나눠서 3차례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이틀 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역사회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시 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5일 오후 2시에 대구시 의회 3층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민환 위원장과 유종우, 박우건, 전태선, 김대연, 이승호 의원이 참석했었고요. 외부 전문가로는 김광석, 서상은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계명대 김영철 교수, 경북대 김태웅 교수, 최건열 경일대 교수, 서상희 대구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그리고 최현복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봐도 담당하는 시의회 네. 위원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대학 교수분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분들이 두루두루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대구시가 아닌 대구시 의회가 주민과 전문가 간담회를 4차례나 개최를 했는데요. 아니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서 대구시의회 기행위가 나서게 된 배경이 있죠. 대구시에서 이번 임시회에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제출하니까는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이게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실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예,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그러니까 되고.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청취한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을 다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한 견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대구시 의회가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재선의 임의환 의원이 기행위 위원장으로서 간담회를 승인하면서 의미 있는 간담회가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좀 의견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가 시작된 걸 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계명대 김영철 교수는 이제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급자 차원에서 시장이 지시한 이게 여초부터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는 또 인구 문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행정적으로 좀 해결할 의제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한 뒤 대구시가 가창면 편입 안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제 관할 구역과 생활 권역의 불일치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이 지금 다 안고 있는 문제여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이제 합의가 어려운 거를 대구시가 조정권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논의 과정과 합의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전문가인 만큼 뭐 반대하거나 이렇게 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의 이런 배경, 뭐 설명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훈 교수 이야기 되게 재밌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김현주 교수 얘기처럼 행정구역 변경안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이게 생활권 브릿지로 불편이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는 이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서 불편이 있으니까는 이걸 이제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체 그게 계량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느끼느냐, 네. 이런 논의와 연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계에서 전자로 우리가 이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전자정부는 네. 한국이 제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본이나 각종 서류 다 요즘 민원 24 뭐 또는 등등해서 다 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성구에 살고 있는데 수성구청에 갈 일이 없고 맞습니다. 달성군에 살고 있는데 달성군에 갈 일이 없다는 네. 군청에. 네.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창면이 수성구를 편입되면은 개발이 좀 잘 될 거다, 뭐 아니면 부동산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수성구는 재정 여력상 가창면을 개발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도 또 그 모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건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 외에라도 뭔가를 좀 하고 싶으면 네. 수성구가 뭔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달성군이 수성구보다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 예산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수성구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렇게 가면 그 가창면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이 이야기는 최근열 교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열 교수는 이게 더 들어가가지고 이게 대구시에서 동의해가지고 그 행안부로 올라가잖아요. 네. 행안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찬성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달성군수하고요, 달성군 의회는 반대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 주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다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협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럼 주민투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투표로 들어가면 50%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창면민 50%가 아니라 달성 군민의 50%라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수요자도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이것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가창면 주민분들을 상대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달성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50% 이상 찬성 나올 수 못 없다.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성 구민으로서 수성구청을 간 일이 코로나 전에 뭐 제 그 여권 만료돼 가지고 갱신한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은 없고 청량리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행정 때문에 가신 일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행정 불편함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은 정말 지나가다가 뭐 어떤 성인한테 붙잡고 물어봐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 동사무소 가죠. 아니 그 요즘에 동사무소를 가는 일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뭐 민원 24 그리고 뭐 전자 문서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 그게 네. 그런 그 인터넷을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가야 되면 달성군청을 가는 게 아니라 가창면에 가서 네.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걸 처리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청에 갈 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창면에 있는 면사무소도 있는데 굳이 가창군 아니 뭐 달성군청으로 갈 일도 크게 없는데 그런 거를 말하는 걸 보니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 입장만 낸다면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설명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 참석자 중에 한 사람 제가 네. 이제 만나봤는데 일단 회의 때 내용은 언론들은 당시 이제 찬성 반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었지만 그 회의 때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열거가 됐답니다. 네. 그 중에 구태여 이제 구분을 한다면
우리 그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 있잖아요. 네. 그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두 분만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실제 이게 이제 그 좀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이 됐었고, 다만 이제 그 연구위원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 그 가창면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수성구하고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 교류가 이제 0.6%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금은 가창면이 수성구에 편입되는 그런 대구시 주장에 그 동의하는 발언을 했답니다. 네.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 그 연구위원께서 하신 그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진심 어린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 발언을 정도로 보면 상당히 작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네. 있는데 이거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요?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다라고 아니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구 정책연구원 분들도 자기가 일하는 그 전문성 있게 읍면 교류가 0.6%에 불과하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홍준표 시장이 그냥 주장하는 대로 옮기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한번 마음을 되돌아 보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이해해드려야 된다는 네,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날 그 비공개로도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이게 중앙 정치에서도 비공개 간담회, 뭐 비공개 총회 이런 데서 많은 숱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의 의견은 지금 아무것도 소개가 된 바 없거든요. 좀 불만의 목소리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좀 비공개 간담회를 우리가 좀 전달해 드리기는 하는데 네.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공개였잖아요. 의리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거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뭐 주장을 많이 한 분도 있고 아예 이제 말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음.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설명회가 파행으로 무산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거 올리지 말라고 의회에. 안 올리면은 다들 좋잖아요. 우리 이 의원님들도 난감해 할 일도 할 필요 없고 뭐 그러니까 간담회 할 필요도 없고 예. 안 올라오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시장님 명령하신 거니까 예. 또 우리 행정국에서 예. 들고 왔고, 들고 오면은 들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주민 간담회하고 뭐 전문가 간담회 이걸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멱살 잡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시에서 뭐 간담회든 설명회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충분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비용 편익도 계산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저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설명도 뭐 들어볼 수는 있지만 이제 시청에서 했던 것들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걸 거꾸로 돼 가지고 시에서는 던지고 의회에서는 이게 주민들 만나러 다니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 간담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번에 그 이틀 전에 실시했었던 그 대구시 의회가 주최한 이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같은 경우는 이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 특히나 그 대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대구시 의회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대구시가 그런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색자를 만든 다음에 시의원님들께 드리고 그리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숱한 과정들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그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정말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공무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네. 우리 홍 시장님 3월 6일 날 갑자기 꺼낸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통과되어야 12월까지 이 사안이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총선에 들어가요. 총선, 네. 그러니까 이 일정들을 다 맞추려면 3개월 내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무원이 신이에요. 하니까 선거인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는 거군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 3개월 만에 공무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거냐고요. 홍준표를 등에 업은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란 게 능력이라는 게 이게 네. 시간적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걸 아니 3개월 만에 이거 만들었네 이러니까는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다 같이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참 전문가분들의 표현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뭐 지적을 한 바 있고, 뭐 주민 의견, 뭐 청취와 토론, 뭐 행정부와의 그런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이런 과정 없이 단순하게 의회에서 동의안 표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거의 뭐 시장이 싼 응가를 시의회가 지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시의원님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가창면 주민분들도 수성구로 편입했을 때 뭐 개발의 기대 그리고 막연한 희망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달성군 8개 뭐 읍면 주민 대표들도 모두 다 수성구 편입을 다 반대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서 백경록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통과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네. 저도 이게 통과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번에 이제 이만기 의장이 시장하고 두바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다녀오고 난 뒤에 직권 상정이라는 의회 의장이요, 그 방식을 통해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른바 뭐 두바이 미락설 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쓰이 나오는데, 이것만 두고 만약에 팩트 체크한다 하더라도 요즘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를 의장이 올린다고 해서 의원들이 받아주는 그런 시의회는 지금 다 없거든요. 해서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장 자체가 지도력이 뚝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그냥 뭐라 그러지, 홍 시장이 늘 언론 나오던 쏘아올린 이번에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이 자체는 애초부터 공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의제였습니다. 일단 지금 뭐 가창면 주민분들의 입장도 나뉠 뿐더러 지역 사회에 깊은 이해를 갖는 전문가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달성 군민 대표하는 지역 대표 주민분들도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만규 시의회 의장께서 직권상정한다면 이건 두바이 미락설이 거의 뭐 100%, 100%는 좀 너무 과한가 봅니다. 99.9%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볼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거의 다음 총선을 나오려고 일부러 공천을 받기 위한 뭔가 뭐 밑바탕을 다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 또 직권 상정되지 않으면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느닷없이 꺼냈던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끝을 내게 되는데, 한 3, 4개월의 과정 중에서 제가 생각되기로는 남긴 건 가창면 주민분들에게 대한 상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상처겠죠. 네. 자, 이런 과정에서 남은 대구에 남긴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게 뭐 부결된다면 뭐 부결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말 한마디로 그 지역의 숱한 행정과 갈등을 남긴 첫 번째 사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막 갈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홍 시장님 집 어디 계십니까? 소유하고 있는 집, 아파트. 남구에 있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요? 뭐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가창면 같은 경우에는 60%하고 30%, 그러니까 66%, 34%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6%는 아마 이게 아파트 그러니까 파동에 가까운 지역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 34%는 아마 이게 1차 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표일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사람들한테 상처와 갈등을 주면서까지 밀어붙였던 5만
과 고집 이런 것들이 대구시 행정에 얼마나 나쁜 사례를 남겼는가를 보여주는 게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틀 전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 내셨죠. 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도록 여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게 아주 가슴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제가 TV 그 뉴스에 방송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창면 주민 한 분 인터뷰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한 15년 전부터 이제 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네. 계속 달성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뭐 그나마 그 형제 자매가 있는 집 별 그 소란 없이 이래 잘 지냈는데 이번 건으로 해서 찬반 양념이 나뉘니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과연 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음. 이 물음표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이 홍 시장이 좀 봤으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이야기를 꺼낸 지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대구시 의회에서도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홍준표 시장은 누구에게 탓을 돌릴지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의회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물거품됐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바로 홍준표 시장을 바로 탓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픽스 대구 백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